이호경님, 네, 뭔가 이렇게 누가 추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신이 그걸 해봤는데, 네, 아, 이거 너무 안 좋아.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는 거 추천할 수도 있고, 네, 자신이 뭔가를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당신도 해. 라고 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대학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둘 중에 뭘까요? 두 번째 아닐까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응. 했더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호경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자신한테 좀 자신감이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자꾸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계기가 됐던 내 인생의 변곡점과 같은 그런 시기가 저는 대학원 시기였던 것 그럼 같아요. 2년 있다가 졸업하면은 교수님이 저 좀 붙여주세요. 그때 너 지난 이거 지난 말씀하셨어요,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 말씀하셨어요. 예, 만약에 과기대 갈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예, 저는 과기들만 계속 넣었었으니까. 네, 진영규라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카메라가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좋나 봐요. 진영규라군요. 저요? 네, 근데 그 그렇게 노트북에 달린 건데, 음. 어두운데도 그렇게 잘 보이네요. 아, 옆에 여기 그 불하나, 그 스탠드 하나 켜놓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예요. 나는 완전히 깜깜한데 이렇게 잘 보이는 줄 알고.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아, 예,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전 시간에 이호경 학우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아씨 월요일 날 라이브 강의를 해서 실을 하기에 참 겁나는 게 주말마다 한 건씩 빵빵 터지니까 이거 지금. 음. 또, 인도에서 또 축제하다가, 그 네, 힌두교 축제 다리 중에 또, 무너졌더라고요. 예, 140명이 또 사망했어요. 죽었더라고요. 와, 진짜 겁나네 진짜. 조혜서 학우님, 네, 그 방이에요? 본인 방? 네. 네. 방채 이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네요.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 죄송합니다. 음. 핸드폰으로 듣고 있어서. 그러시구나. 아니, 아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때 갔냐면, 제가 이제, 어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이제, 강의에 좀 이렇게 관심을 붙일 요량으로, 2022년과 1992년을 비교해 봐라 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하길래,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92년에 세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혜수라고님이 92년생이더라고요. 93년생. 93년생? 94년생입니다. 94년생. 3살 때네, 3살 때. 야, 저 94년생. 저 고3 때입니다. 응? 그렇죠. 비- 제가 94년도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성수대교 무너졌다는 그 뉴스 뜨고 뒷걸음질 치다가 방문 부셔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파트에 보면 다용도실 있잖아요. 난 다용도실 문이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나가 아무리 등치가 커도 뒤로 넘어졌다고 문이 부서지면 뭐 어쩌란 얘기야, 진짜.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왜냐면 그 기사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음. 그리고 다음에 95년도에 또 성수대교란다, 저기.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막 이런 거. 예. 우리 조혜수 학우님은 전혀 기억 안 나시겠네요. 아, 네. 그냥 뭐 인터넷 기사나 뭐 이런 걸로만 접한 거지. 그죠? 네네.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럼. 진혁이 학우님은 오고, 어, 네. 이거 가지고 계신 게 아니죠? 네, 중대재해처벌법. 그게 개정판입니다. 예, 이게 개정판이요. 아, 그 한, 한 보루만 늦게 샀어도, 그러니까 제가 밑에 1판이 보루 이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이게 개정판. 네. 저도 1판인데, 1판. 네. 회사에 누가 사다 놔가지고 계속 돌려보더라고. 음. 그리고 산업법은 요거 가지고 계세요, 5판? 네, 맞습니다. 음. 그쵸, 그쵸.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뭐 어떤 작업을 좀 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산업안전 그거 왜 내가 수락했는지 요새 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책 쓰는 수준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그거 관련된 교환을 또 만들고 그러니까 교재에 기반한 PPT를 교환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강의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책이 있잖아요. 네? 책이 있는데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교육기관인데 네. 그걸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요? 그러니까 그걸 요약해서 만드는 거죠. 이게 깜짝 예를 놀랐네. 들어 산업법 우리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이 분명 이것도 한 600페이지 넘을 텐데?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 600페이지, 700페이지가 넘네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교재를 근거로 해서 이제 교환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찍어줘라.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7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는 지인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호경 학우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제안을 할 때 이거 자체가 정말 좋으니까 너도 해봐라가 아니라 나는 그전 생각에 이거 당해보라는 건가 이거 완전히 와 어제 새벽 4시까지 찍고 오늘도 하루 종일 찍고 지금 이제 한 2개 조금 안 남았는데 와 진짜 이게 좋은 건 있죠. 다시 한번 쑥 훑으니까 또 또 이런 부분이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나 여기 뭐 예솔님은 안전 쪽이 아직 많으니까 진영균 학우님한테 여쭤보면 혹시 산업안전법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네. 교육을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받으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고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전 일단 난감하거든요. 아니 듣는 사람들 수준에 따라 다르죠. 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나 이런 베테랑들 앞에서 하면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전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전혀 모른다. 라고 하면 기본적인 배경부터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왜냐면 이 법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 이해 안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 모를 때 머릿속에 개념화가 안 돼 있으면 듣는 내용들이 다 생전 처음 듣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하죠. 정권 학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네. 좀 전에 네. 들어왔었는데. 안전 문화 때? 네네네. 처음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저희 얘기 다 들으셨겠네요? 조효사 학우님 94년생 뭐 이런 거? 정관님도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데?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42살인데 81년생. 그러니까요. 애가 둘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렇게 형성이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90년대 다 기억나시죠? 그럼요. 저는 그 세대를 뭐 한창 있었어. 뉴키전저 블록도 알고. 그렇죠. 제 또래네, 제 또래야. 네. 딱 제 동생이 81년생인데. 네. 81년생이시죠? 네네네. 네. 닭띠입니다. 목소리 되게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주 고음불가라서 딱 요 음역대로만 소리가 나옵니다. 노래만 안 부르면 최고죠. 그럼요. 그럼요. 딱 거기까지가 좋습니다. 일반 대화할 때 최고죠. 뭐 노래 부를 일이 별로 없지. 특히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최고죠. 화상으로 하는 거 말고 전화상으로만. 우리가 또 저 폰팅 세잖아요. 폰팅 세대. 네, 지금 집사람이 좀 속았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결혼하셨죠? 예. 아까 애가 다행히도. 조효사라고님 폰팅 아세요 혹시? 아니요, 삐삐만 들어봤어요. 삐삐. 삐삐는 한참 뒤에 나왔고.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죠? 폰팅 삐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죠? 삐삐는 옛날에 잘 나가시는 분들이 하시던. 모토로라 근데 저 에 있으면 삐삐도 안 최고는- 써봤어요. 그러겠죠. 삐삐는 안 써봤어요. 그럼 이거 궁금하다. 핸드폰 언제부터 쓰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썼어요. 그러니까. 2006년. 저는 군대 갔다 오고 샀는데. 나는 버스카드 저는- 처음 넣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제 아들이 핸드폰 사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아니, 게임한다고. 토큰하고 회수권 쓰다가
토큰하고 회수권 쓰다가 버스 카드가 나왔는데 아, 저 조회수라고는 해수권도 모르겠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해수권이라는 존재를 모르죠? 와, 이거 참 진짜. 아, 해수권 하면 또, 네. 예, 해수권 하면 추억이 많아요. 아, 원래는 10장 이런 거 붙어 있는데, 한 11장 장씩 자른다고. 뜯어서 써야 되는데, 이거 11장. 조금 영화, 하나만 더 친, 영화, 쓰려고 막. 영화 친구 비켜서 보시면 써야 돼. 나옵니다. 예. 아, 진짜 그런 거. 아, 저 생각해. 그거는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통학할 때 버스를 탔는데 네. 10장씩 묶음으로 해서 초록색 줄로 된 거를 사서 초록색? 분홍색인데 회수권? 회수권은, 회수권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버스 탈 때 그 종이를 냈거든요. 그 종이 티켓을 사가지고. 아, 뭔지 모르겠는데. 좌석 버스도 있으니까요. 뭐. 아, 근데 진짜, 정권하고님, 이 목소리가 빨려 들어가네. 남잔데. 아, 굉장히 좋네. 아, 제가 지금 이 화상 미팅이라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얼굴을 좀 가리고 좀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목소리 진짜 되게 좋으시네요. 딕션이 되게 좋네. 이 귀에 탁탁 이렇게 들어오네요. 약간 발음이 부정확해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제가 약간 혀가 짧은 발음. 전혀, 아니, 아주 편안하게 잘 들리는데요? 아 목소리 진짜 좋은데. 그래서 부부싸움한테 밀리던데. 뒷사람은 저 또박또박 말을 하고, 저는 버벅여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부부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죽으려고 큰일 나지. 그럼요. 말 잘못했다가 진짜, 아유, 네. 큰일 나죠. 요새는 저 아들만 둘인데 애들도 엄마 편에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아, 저- 신경사군이 안녕하세요. 회식 있다 그러시던데. 아, 회식이래요? 네. 예. 저 오늘 회식이라서 잠깐만 얼굴만 비추고 가려고. 아, 저는 오늘 또 그 강아지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강아지 잘, 얼굴 잘 있죠 강아지? 예. 너무 건강해서. 예. 난 이제 강아지에 대한 추억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말라무트 추억이 있어가지고, 나 진짜. 그 베란다 사건을 나중에 베란다, 와, 진짜 그 베란다 사건은 진짜 나중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시트콤 이런 걸로 한번 시나리오 써볼 생각이에요, 진짜.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조혜선 아버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이런 거 있어요? 반려묘나? 본가에 푸들 2마리 키워요. 아, 푸들 2마리랑 고양이 1마리 키워요. 고양이랑 같이 키우네? 네네. 안 싸워요? 고양이가 별로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 가끔 아니 고양이가 강아지들 좀 네. 도도해가지고 강아지들은 시비 걸던데. 강아지들은 이제 고양이 잡으려고 따라다니는데 아 고양이는 이제 그냥 뛰어다니면서 놀아주다가 그냥 저는 타워에 올라가고 막 그래요. 애 때문에 집에서 애가 혼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고 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쌍욕을 먹었네요 그냥. 아유. 아니 그게 쌍욕 먹을 일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아니 요즘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려면 애 키우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예전처럼 마당에다 해놓고 똥개 키우듯이 똥개라 그러면 좀 걔한테 좀 미안한데 개 키우듯이 이렇게 아무거나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주사도 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쌍욕을 먹었네요. 진영근 아버님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지금은 안 키우는데, 네. 저번 주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와이프가 15년 키우던 강아지. 맞다. 무지개 다리 아, 건넜다 이제 했죠? 그래도 다시 키우고 싶은데, 나 애 그게 무서워 때문에, 나도. 애 나도 그게 때문에 무서워. 그 알러지 검사해보니까, 걔 강아지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검사 결과에. 네, 포기했습니다. 혹시 정관 아버님은? 저도 한 15년 된 요크셔 테리어 예전에 키웠습니다. 저희도 저도 제 거는 아니고 저 집사람이 원래 학창 시절부터 키우던 건데 그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고령이라 네. 하필이면 또 제가 돌보고 있을 때 한 무지개 다리 건너가지고 제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가끔 어떻게 했길래 참 난감합니다. 아주.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하필 얘네들이 무지개 다리를 내가 돌보고 있을 때 건너면 참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지어는 영화 보면서 치킨 시켜 먹다가
걔가 꼬르륵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 진짜요? 그러다가 무지개를 건넜는데. 오, 아, 숨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아니, 배가 고파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릴 거죠. 꼬르륵 하더라고요, 배가. 강아지가요? 누구 배가? 네. 강아지 배가? 네. 그럼 강아지가 배고파서 죽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원래 나이가 많은데, 네. 제가 먹는 걸 보니까, 아, 타이밍이 그랬구나. 네, 더 배가 고팠나 봐요. 제가 치킨을 막 먹고 있으니까,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웃으면 안 아, 되지. 근데 좀. 그거를 치킨 먹고 있는데 한 조각 안 줬어요, 걔를? 나중에 주려고 그랬죠. 일단 주인이 아니, 먼저 그러니까 먹고. 걔가 치킨을 그렇게 먹고 싶으면 마지막 순간에 치킨 안 주고 아니, 그게-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걔가 주인보다 먼저 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일단 한 다리 먹고 있고, 그래도 먹다가 한 다리 더 먹었죠. 더 아, 먹다가 내가 보기에 이거 와이프분한테 혼나는 것도 뭐 별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게 거의 고의성이잖아, 이거. 아니, 절대 고의성은 없습니다. 야, 타이밍이 어떻게 그때 또 야, 무지개 진짜- 달군요. 제가 구급차도 불렀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밤에. 아니, 아, 강아지 구급차도 있어요? 예.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 동물병원? 아니 그냥 일반 구급차였어요. 제가 에? 119 전화해서 딱 전화를 해서 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놀라신 거죠. 어디시냐? 빨리 지금 가겠다. 어디가 아프시냐? 아, 네. 강아지, 그랬다가 나중에 말씀드렸죠.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급해서 말씀드렸다가 누가 아프신 거냐길래 제가 강아지가 아프다. 난리가 아니, 이거- 났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 구급대원 분이 그분도 천만 다행이라고 했지만 제가 아픈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그래도- 다행은 아니지. 정말 다행은 아닌데. 그래서 일단 제가 개를 들고 강아지 들고 뛰었죠. 뛰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동물병원 가서 제가 인공호흡까지도 막 하고 했는데 그때만 잠깐 맥박이 뛰다가 결국에는 고령이라서 아, 무시를 알고 났죠. 권혁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안 키웁니다. 지금 한창 얘기하고 있었던 게 이제 강아지 무지개가 건널 때 본의 아니게 이제 지금 오해받아가지고 와이프분들한테 혼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야, 그래서 제가 강아지 화장까지 해주고 저 집사람 할머니 묘 근처에다까지 묻어줬어요. 항아리째로. 아. 거의 애 키우고 뭐 사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이제 강아지가 그렇게 떠나면은 또 이제 반려견이나 이렇게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지겠네요. 저는 귀여워서 뭐 퍼그나 시추 또 얘기했다가 죽을 뻔했죠. 아들만 둘인데 감당이 안 되거든요. 키우는- 둘만 해도. 근데 좀 애들 막 씻기고 막 똥 닦아주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 개똥까지 치운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되게 제가 우리가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정구현 아버님 좀 눈치가 좀 없어 보입니다. 말할 타이밍을 너무 도미노 이론이면 사고단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더 얘기해가지고 재해까지 가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분은 되게 재밌어 하시겠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되게 재밌게 해주시니까. 그때가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상황이 좋으면은 좀 같이 웃어주는데 네. 상황이 여차하시다 싶으면은 이제 혼나죠. 그 와이프분이 좀 큰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 아들 새 키우는 것 같다고. 그럴 것 같아요. 와이프분이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아들 둘이 또 저를 많이 닮아서 셋이 다니면은 그럼 아들이 당연히 아빠를 닮죠. 많이 닮았어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도 다 제 아들인지 알아보더라고요. 좀 떨어져서 걸어도 알더라고요. 조혜선 아버님의 형제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저- 언니 한 명 있어요. 언니요? 네. 언니랑 친하세요? 네네. 친해요. 자매들은 다 친하더라고요. 여자분 자매들은 복불복이세요. 자매들은 다 대부분 친하던데 형제들이 많이 싸우고. 우리 권혁진 아버님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혼자입니다. 예. 와이프분하고 친하세요? 예, 친하죠. 아니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되게 혼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 의문의 일패.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혼나고 미안하다 그러고 괜히 눈치 아유. 보고. 교수님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런가요? 저는
주말에 어제 아침에 와이프가 빵에다가 잼 발라 먹자는데 저 짜파게티 끓이고 있다가 엄청 먹었어요. 아니 나는 그게 그렇게 혼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람은 알아요. 아니 와이프는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샐러드랑 다 준비했는데 네. 아우 난 이거 못 먹겠다. 난 그냥 짜파게티 하나 먹으려다 끓이고 있다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저 이호경 하구님도 좀 눈치가 없네. 저도 그래요. 타이밍을 되게 못 맞추네. 그때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죠 저, 당연히. 우리 와이프가 아들 하나 더 키운다 그러잖아요. 아, 그 권혁재 하구님은 그때 우리 축제할 때 오셨었잖아요. 아, 예, 마지막에 갔습니다. 네. 음. 그때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예. 못 갔었거든요 그때. 근데 예.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던 타학과 학생이 교수님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연구실 또 날라갔죠. 또 날라가가지고 갔는데 우리 학과 학생 한 명도 없고 타학과 학생하고 둘이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고. 저희가 한 명도 참석 안 했다 그러던데. 아니 한 분 곽희만 하고는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데 갔는데 교수님은 5분 왔는데 학원 한 명 와가지고 이따가 이제 권혁재 학원님이 또 와가지고.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8시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오시더니 차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거 좀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소주를 바로 드셔가지고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약간 표정에서 오늘은 내가 달려야 된다. 막 약간 러너의 기분이 딱 들어서 제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 술 드시는 스피드를 보니까 한 2병 정도는 드셨을 것 같은데 그날. 그렇게는 안 먹었습니다. 예. 우리도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기가 가기 전에 한번 봐야 얘기 돼요. 안 하네. 아니 저는 거의 축제 빼고 다 참석했어요. 저는. 아니 제가 근데 교수님 못 봤지? 저는 학교 행사 안 빠지는데 이번에는 사실 안 갈라 그랬었는데 처음에 저 모임이 네. 그 재난학부 다 모이는 거였는데 네. 그 들어온 무슨 교육을 한다 그러고 네, 그때 있었죠 회식 저기 밥 먹는 자리에 계셨었어요? 네. 그 드론학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참석 안 했고요. 저도 그건 참석 안 했고 밥 먹는데 좀 갔었는데. 네, 그 고깃집. 네, 고깃집이요. 권혁씨 아버님이 거기서 소주 2병 마신 거예요. 다음부터 안 마시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못 봤는데. 그래서 좀 제가 12월 달까지는 너무 가열차게 바빠서 내년 돼서 좀 이렇게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할 것들이 되게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이제 산업법 관련해서도 좀 관련해서 워크숍을 좀 할까 좀 생각 중에 있고. 참석하겠습니다. 진영군 학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네, 날짜만 잡아주시면 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기엔 또 2명 또 셋이서 만나서 하겠구만. 사이즈가. 딱 보니까 네. 진영균 학원님, 권혁진 학원님, 저 이렇게 딱 교수님 4명 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2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넷이서 교수님 상관없지만 저희는 부담되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뭐 저녁이고 이런 거 다 제가 살 테니까 뭐 저녁 부담 갖지 마시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죠. 학교 주변에 또 맛있는 게 많더라고. 먹을 때도 많고. 그래요? 우리 정규환 아버님은 댁이 어디세요? 저는 저 지방에 있어가지고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 울산에서 뭐 계속 이렇게 거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저기 러시아에 있었어요. 6년쯤 7년 전. 네. 러시아에 어쩐지 있었습니다. 발음이 약간 러시아풍 느낌이 좀 났어요. 약간 어울린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년 정도 계셨어요? 한 5년 반 정도. 네. 5년 반. 러시아어 좀 하시겠네. 아주 조그만. 그럼 지금 와이프분이 혹시 러시아 분이에요? 아니야. 한국 사람이죠. 그 전에 아마 러시아에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아마 거의 못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전쟁 나가지고. 저는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일 때문에 러시아에서 네. 야, 5년이나 계셨네. 그 계셨던 지역이 어디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요.
제가 러시아는 잘 몰라가지고 추운 데입니까? 거기가? 그렇죠. 모스크바보다 더 서북 쪽이죠. 유럽에 좀 가까운. 아, 그래요? 네. 그럼 러시아는 추우면 진짜 추울 때는 어느 정도로 추워요? 영하 한 40도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영하 근데 며칠 안 40도까지 돼요. 가면 체감되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게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네. 중에. 네. 근데 러시아는 겨울이 길어서 한 6개월 겨울이고, 네. 눈 오는 날이 많고, 네. 또 눈도 약간 질퍽질퍽한 눈이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체감은 영하 40도 정도 되면 약간 눈썹에 아침에 막 눈물 좀 나면 이렇게 눈썹이 살짝 어는 정도? 코털이 얼고, 그 다음에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고, 바깥에 세우는 경우에. 그래서 퇴근할 때 시동이 잘 안 걸려서 좀 이따가 가고 그랬죠. 삶의 질은 좀 어때요? 돈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기가 상트가 많이 이렇게 개방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약간 좀 개방적이고, 모스크바는 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 외에는 굉장히 시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개의 도시를 빼고는. 그래서 상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 바깥에서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거는 서울 물가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조금 쌀 수는 있는데, 대신에 거기는 마트에서 사는 식자재가 싸요. 그런 스테이크, 쇠고기 같은 경우도 싸고, 야채 이런 거 다 싸고,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우리나라 한 3분의 1 가격? 3분의 1이요? 예. 거긴 산유 국가니까. 가스도 싸고, 예, 전기도 뭐 다 싸요. 왜냐면 그 국민들 평균 월급 수준이 한 130, 150만 원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매니저라고 해봤자 한 250만 원 정도. 그래서 안 그러면은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공산권이니까 거기는 국가에서 이제 그런 물가를 강력하게 관리를 하죠. 그럼 러시아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향수가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거. 한국만 하는 데가 사실 없긴 한데, 하나 좋은 거는 유럽이 가까우니까 상트가. 그러니까 비행기를 여행하기 타면 좋다고? 1시간 거리에 웬만한 국가에 다 들어가요. 좀 스페인 같은 데도 한 2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네, 가까워요. 그리고 오. 물가가 싸다는 점이 있고, 거기 가면은 한국인이 한국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은 한 중상층에 있고, 그러니까는 애를 뭐 국제학교 보내면 거기 이제 축구 선수들, 이제 혹은 기업과 부유층 자제들이랑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집도 뭐 비슷한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 살 수 있고. 그 상태에서는 바실리스크 그 섬이 그 약간 부자 동네고 CCTV도 많고 그런 데인데, 그 주변이 때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축제 때나 사람들 많을 때는 좀 위험하고, 그냥 위험한 게 어떤 게 위험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밤에 외진 길이라든가 이런 데 안 다니면 괜찮은데, 또 이게 축제 때는 약간 이게 있어요. 그 우월주의 같은 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한국인을 봤을 때는, 한국인은 좀 자기네보다 키도 작고 조금 그러다 동양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동양인 간의 구분을 못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동남아시아 이런 거는 차이점을 모르고, 뭐랄까 약간 또 한국인이 오면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갈 때는 주재원들이고 다들 관리자로 해서 가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조금 혼자 다니거나 밤에 그런 술집 주변 지나거나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는 안 다니니까요. 우리 조여선 아버님 호주에 있을 때는 좀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치안이요? 네. 치안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인종차별 당하지도 않았었고,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원래 영주권도 따고 싶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건 기회가 안 돼서 못 땄고,
저는 호주 기회 되면은 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호주는. 저는 이제 가본 국가가 뭐 대만이나 미국 이런 데밖에 없어가지고 미국을 갔을 때 한 번은 교육 때문에 안전보건 교육 이제 오샤 교육 받으러 처음에 달라스를 갔는데 달라스가 텍사스주에 있잖아요. 아, 난 스테이크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는 그때 처음 먹어보고 3일 연적으로 먹었고 가격도 싸고 막 너무 끝내줬고요. 근데 한 번은 검색을 해보니까 수제 그 햄버거 하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다가 총든 괴한 만나가지고 돈 좀 줬고요. 왜냐면 이제 총 들고 있으니까 뭐 할 수가 없고 좀비 때처럼 나타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달라스는 이런 시골 아니 내가 딱 그때 마음 먹은 게 아 시골을 가면 안 된다 미국은. 이게 이제 치안이 이거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래 샌디에이고 이런 지역 가니까 샌디에이고나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좋더라고요. 뭐 인종차별 왜냐면 미국 가도 제가 큰 편이더라고 거기 가서도. 예, 애들이 다 나보다 작고 등치 뭐 그렇더라고. 인종차별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데 반대로 걔네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골 지역이나 이렇게 이런 데 가면 좀 많이 위험하고 이제 관광지 이런 데는 특히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가려고 좀 하는 데가 지금 샌디에이고 우리나라 김하성 선수가 거기 그 MLB 팀에 있기도 하고 거기 그때 거기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근데 러시아는 왠지 그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아니에요? 러시아, 이제, 저는 그때 거기 팀장으로 있었는데, 네. 이제 직원들이 남자들이 좀 키가 큰 편이라 2m. 그 좀 큰 보통, 편이 네, 그런 직원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다리가 엄청 길고, 다리가 이제 허리까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야. 머리는 또 되게 작고, 팔다리가 엄청 긴. 그러니까 비율이 좋죠. 참 축복받은 네. 인종들이네요. 근데 전형적인 남자상이고, 여자들은 좀 키는 작은데 좀 똥똥하고, 나이 러시아가? 먹으면, 네, 나이 먹으면 이제, 거기 나이 노화가 먹으면. 좀 빨라요. 그래서 전형적인 미녀상은 이제 마트로시카라는 인형이 있는데 네. 작고 아담하고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이제 또렷한 네. 굉장히 인형 같은 그런 외모의 그런 미인상인데 나이를 먹으면 퍼지죠. 이렇게 뚱뚱해지고. 근데 남자들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해지고 뭐 그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동양인을 잘 구분을 못하니까 나이도 어리게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이보다 5살 이상 어리게 보고 마트 가면 어차피 말이 잘 안 통해요. 영어를 다 못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창고가 이제 현대 글로비스인데 네. 그 공장 밖을 넘어가면은 영어를 못해요. 이제 직원들이야 이제 거기서 뭐 대학도 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다들 영어를 하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런데 마트만 가더라도 이렇게 러시아 말이 안 되면 이제 약간 무시하죠.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뭐 그렇게 해주기는 없고 약간 어린애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호주는 어땠어요, 조혜슬아버님? 호주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외국인이잖아요. 내 가면. 네. 호주 그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호주는 근데 엄청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그냥 막 천천히 좀 말을 해주고 좀 배려 같은 게 조금 있었고 또 호주는 총기 소지가 안 되는 나라기도 해가지고 퍽치기만 조심하면은 치안도 나쁘지도 않고 네 퍽치기만 퍽치기가 진짜 아니면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 뒤에서 퍽 치고 그러면 쥐두번도 모르게 가는 건데. 총기를 들이대지는 않으니까 예. 아니 차라리 위협하고 끝나는 게 낫지. 네가 치고 가면 나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반려견과 같이 네. 무지개 다리 건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너 언제 왔니? 막 이러면서. 아 참 네. 진짜 호주. 또 제 근데 호주 정말 좋아요. 지인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주 되게 좋고
네. 뉴질랜드 끝장난다고 진짜. 아, 자연공간. 뉴질랜드가 진짜 자연이 너무 좋다고 해요. 호주보다 더 자연공간이 좋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이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고 일단 가면. 맞아요. 네.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스케일 따지면 또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아, 러시아는 이제 자작나무가 많죠. 그러니까 길을 쭉 가는데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네. 이게 길을 분명히 다른 길인데 내비상으로 보면 다른 길인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배경이. 눈 정관님, 내리고. 정관님 아. 혹시 나이 속인 거 아니죠? 아니요. 한 5, 60대 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제가 핀란드에 차를 운전해서 넘어갔다가 네. 관광하고 네. 다시 돌아오는 길에 네. 한 6시간 정도 운전하거든요. 한번 6시간. 네. 와. 배경이 비슷하면 약간 졸리더라고요. 졸리죠 당연히. 그쵸. 고속도로만 타도, 저희 고속도로만 타도 졸린데. 거기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냥 옆에 갔다 오는 거예요. 도시를 한번. 옆 동네 갔다 온다. 이런 식으로. 6시간. 그와 비슷한 경험이 또 미국에서 있었죠. 미국 어디요? 그 전엔 제가 현대위아 있었거든요. 네. 품질 관리자로. 근데 조지아에 네. 거기 보면은 기아 자동차가 있고 네. 있어요. 모비스도 있고. 네. 거기 이제 물량 났다 해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네. 그거 보면 애틀란타는 되게 번화가고 조지아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네. 갔더니 뭐 농사 짓고 그 사람도 이제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에 좀 취직해달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일 끝나고 애틀란타 이제 도시에 좀 가보려고 처음 네. 갔으니까 네. 좋은 동네 한번 가보려고 부장님이 당시에 전 사원이었고 네. 가지 말라는 거를 이제 몰래 나왔죠. 저희 같은 선배 하나 같이 해서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길에다 세웠죠. 차를 세우고 이제 차에다 기름 넣으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네. 물어보려는데 기름 어떻게 넣은지도 모르는데 네. 사람을 찾다 보니까 뭐 하얀 것들이 막 떠다니더라고요. 공중에. 그 자세히 봤더니 흑인이 까매서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웃으니까 난좀 지금 이빨이 보이더라고요. 웃으니까 네. 시야가 하얘가지고 그게 둥둥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 애들을 보니까 무섭다. 막 목에 체인도 감고 있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흑인들이더라고요. 네. 굳이 총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되게 무서워. 막 끼리끼리 또 모여있잖아요. 네.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힙한 뮤지션이라 그러는데 그 실제로 마탁들을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이거 순간 후회되는 그때는 이제 선배들이 가면 위험하니까 꼭 이 전대를 차고 가라. 한 뭐라 그러면 $100 꺼내주면 안 건든다. 맞아. 돈 줘야 돼. 괜히. 돈이 없으면 총으로 쏠지 모르니까 맞아. 돈도 없냐고 총으로 쏠지 모르니까 돈도 없냐고 빵. 네. 근데 $100를 따로 빼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돈을 뭉탱이로 뭉쳐놓으니까 혹시 다 꺼내갈까봐 그래서 기름만 넣고 바로 도망친 기억이 있죠. 야. 무섭다. 무서워. 그때, 근데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보면 러시아 남자들이 더 무섭지 않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승진을 해가지고 더 위에 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계급사예요, 러시아는. 그래서 공산권. 그래서 그게 되게 인식이 강해서 자기 윗사람이고 인사고과를 평가하고 이렇게 휴가 계획서 제가 사인해주고 하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바깥에 나갔을 때는 좀 밤엔 전 잘 안 돌아다녔으니까 애 봐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저기 미국 갔을 때는 제가 홀몸이었어가지고 좀 자유로웠거든요, 상대적으로. 밤에 좀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 공변 나갔거든요. 총소리도 좀 나고. 마트만 가더라도 다들 뭐 흑형들이 저 코너마다 앉아있으면서 이게 손짓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뭐 미국에서는 뭐 여기서는 이제 까부면 안 되겠구만. 볼일만 보고 바로 나가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출장 가면 이제 거기 자동차 직원들도 이제 흑인들이 많은데 무서워요. 제가 이제 물건 좀 잘 험하게 다루지 말고 이제 잘 이렇게 부서지지 않게 잘 해달라는 말을 했다가 무섭더라고요. 발음이 그 사람들 뭐 랩을 하듯이 말을 하니까 그냥 못 알아듣지. 뭐 너무 빨리 얘기해버리면 또. 네. 근데 화난 건 알겠어. 뭔가 언짢은 건 알겠어. 그래가지고 말을 하려다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조현선 만약에 네. 저는 호주를 안 가봤는데 여기 계신 우리 정관 아버님 호주 가보셨어요?
아유, 안 갔습니다. 네, 다행히도. 권혁진하고님 호주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안 가봤습니다. 진영균하고님은 저도 기호균하고님도 호주 안 저도 안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자, 호주 어디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만약 우리 다 안 가봤는데. 저는 도시보다는 음. 살짝 시골 쪽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면은 저는 거의 시골 쪽에 있었는데, 네. 시드니는 솔직히 생각보다 조금 별로였어요. 오페라 하우스를 이제 보러 갔는데, 사진으로는 되게 하얗잖아요. 네. 직접 가면 엄청 좀 누래요. 그래서 조금 그 바람도 엄청 불어가지고 사진도 이쁘게 안 나오고,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네. 어, 그래서 막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근데 저는 그때 낮에 갔는데 그 오페라 하우스는 밤에 봐야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런 것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시드니 갈 거면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를 보면서 이제 맥주 한 잔 하는 정도로 좀 하루 이틀 정도 있는 게 좋고, 오히려 조금 퍼스 쪽인가? 그쪽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퍼스는 제가 안 아니 가봐가지고. 본인이 간 데를 추천해줘야죠. 들은 데 말고. 제가 갔는데 진짜 깡시골이어가지고. 네. 가면은 다윈도 나쁘지 않아요. 다윈은 진짜 호주가 그 원주민들이 원래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을 직접 다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다윈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그런 직접 살짝 호주의 조금 뒷배경 같은 걸 좀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인 같은 경우에는 열대성 그 기후여가지고 웻 시즌하고 드라이 시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드니나 뭐 그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겨울이 되면은 이제 위로 이제 여행을 많이 오거든요. 네. 또 다윈 쪽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도시가 좀 작긴 한데 네. 나쁘지 않아요, 다윈. 근데 다윈은 직항이 없어서 경유해서 가야 돼요. 싱가포르 쪽으로 해서 경유해가지고. 저 친척 누나가 어. 가족하고 호주에 사는데 그 시골이라 그랬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거기 되게 좋다던데. 오늘 라방 분위기가 응. 특파원 24시라는 프로 혹시 아십니까? 그 뭐예요? 특파원 24시라는 그래 해외 지금 해외. 호주하고 지금 러시아에 지금 한 분씩 계시고요. 딱 분위기가 그 분위기입니다. 아니 뭐 좋죠 뭐. 저는 다 동남아만 가봤는데 근데 지금 조혜설하고님이랑 정권하고님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서워. 그 설명에 의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그냥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근데 영어를 어느 정도 자기 의견을 제대로 뱉을 수만 있다면 좀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의견을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으셔가지고 근데 호주는 그거는 특히. 좀 제 생각은 저는 일부러 해외 이렇게 교육받으러 가거나 할 때 저는 혼자 가거든요 무조건. 지인 안 네. 달고 다녀요. 왜냐면 그래야 뭔가 이게 내가 진짜 내 생존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지. 누가 해줘 버릇하면 전혀 안 느니까. 맞아요. 네. 입국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그냥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야 추억도 많고 재밌고. 정근하고님은 그러면 되게 그래도 해외 경험이 많으시네요.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야. 러시아는 아마 러시아 말 안 하시고 혼자 가시면 정말 고생하실 거예요. 고생한다고요? 사실 고생하신 거.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영어를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영어를 못하니까 지금도 아마 못하고 네. 원래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가 없었어요. 상트에. 난리시라고 네. 지나가는 그냥 일반 승용차에다 이렇게 손 흔들어서 네. 태워달라고 그 사람이 흥정해서 돈을 주고 가는 시기였다가 6년 전에서부터 이제 좋아졌죠. 이제 택시가 생겼고 그래도 외국인한테는 좀 바가지가 있고 요즘에는 얀덱스 택시라고 네. 그런 우버 택시 같은 게 러시아 국산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앱으로 네. 거리 구간대별로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시면은 아마 굉장히 고생하실 거예요. 여행은 사실 뭐 고생하는 재미로 가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그 고생이 아니고
아, 생각 외로 굉장히 답답함도 그럴 수 있는 많으실 건가요? 거고, 예.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즐길 수가 있는데, 아,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갭이. 음, 뭐 안 가봤으니까. 근데 러시아는 좋은 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시가 오래됐잖아요. 계획 도시예요. 원래는 늪지대에다가 그거를 메꾸고 표트르 대제 때 유럽 거를 그대로 본따서 유명한 그런 건축가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네. 자기네 그러니까 베르사유처럼 네. 프랑스에 네. 뭐 그렇게 좀 모방을 카피를 한 거죠. 그래서 음. 만들었는데 오래됐는데 그 야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혔고, 대신에 그 낡아가지고 낮에 보면 크랙 가 있고 막 그런 데가 많아요. 아까 근데도 오페라 하우스랑 같은 느낌이네요. 네,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도 밤에 봐야지 네, 멋있고. 국가에서 이제 수리를 못하게 해요. 이 현대식 리모델링을 못하게 해요. 왜냐면 이게 아, 관광 특구가 돼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야간에 보면 건물 이제 조명이 아래에서 위로 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거기가 수상 도시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람선 크루즈나 이런 거 타고 그 안에 도시 안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노선별로 다 있는데 어. 그렇게 해서 보면은 정말 예쁘죠. 밤에 보면. 저는 그 러시아 가면 여성분들은 다 이리나 샤크 같은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러신 분들도 있죠. 네. 아니 저는 대부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종이라고 외모적으로.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러시아 남자들한테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얘는 돈도 없고 또 술을 좋아하고 약간 폭력적이고 여성들이? 아니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독주를 그, 예, 그, 좋아하고 그 폭력적이고. 여성분들이 러시아에 계속 있으려면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매력적이어야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라도 더 있을 텐데 아,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해외로 그러니까 그 유학을 외모적으로 가시던지 뛰어나신 분들은 해외로 자꾸 네,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남자분들을 왜냐면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더 이게 매력적이거나 자기랑 잘 맞는 짝을 그리고 그분들 이제 스스로가 예쁜 걸 알아요. 자기도 알아.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뭐 예, 그렇죠. 해외에서 주로 짝을 그렇겠죠. 찾는 경우가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 이제 인터뷰하고 뽑을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어, 예쁜 직원을 뽑으면 시집을 빨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또 누군가를 찾아서 가르치고 메꿔야 되는 음.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됐죠.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 예전에 이제 연예인들 레슨을 많이 했었거든요. 운동을 많이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1대1로 레슨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예전에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아역 출신 어떤 배우가 오늘 어떤 형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름을 못 들었어. 그래서 바쁜데 뭐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 한남동 저쪽으로 어디 가자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자. 그 형 만나기 되게 어려운 형이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다시 물어보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일단 갔어요. 갔는데 처음 가보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카페가 되게 좀 이상한 그런 거 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공간에 딱 갔는데 누가 딱 왔는데 밖에서부터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와와 막 뭐야 딱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때 정우성 처음 봤거든요. 우성 형이라. 근데 실제 와 그게 딱 보면서 나는 남자인데 오,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예.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을 때. 저는 옛날에 옛날 여름향기라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을 동안 뭐 이쪽 이 시리즈. 예. 손예진 씨 남자 나온 거. 배우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눈썹 짙은, 홍승헌? 송승헌. 그럼 가을 동안 아니에요? 여름향기였던 것 같아요. 손예진하고 같이 나왔는데, 거기 송승헌이 나왔나? 하여튼 예. 종로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거 찍더라고요. 딱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남자가 봐도 송승헌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물론 메이크업을 했죠. 송승헌 꽃나방 있고.
딱 내려가다가 제가 음. 그때 하필이면 데이트를 할 때였어요. 한창 청춘 사업 중이라 네. 여자친구하고 중요한 딱 선택이네요. 마주치면서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헤어졌잖아요. 그 역효과를 내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송승헌을 비교했다고요? 아니 저랑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내려가고 계단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근데 그 계단 밑에서 송승헌이 드라마 촬영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코디들이 막 메이크업 시켜주고 막 하더라고. 아, 근데 하필이면 그런 극적인 효과가 나서 좀 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런 상황일 때 바로 오징어 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지. 송승헌이 키도 크고 한 그렇죠. 180이 넘더라고요. 한 180, 한 2, 3 정도? 비율도 좋고, 머리도 작고, 진짜 눈에 띄더라고, 확 이렇게. 그 송승헌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데 1년 선배인데 멋있죠. 괜찮죠. 그때 여자친구한테 제가 실수로, 네. 야, 너보다 더 예쁜 것 같다 했다가, 바로 그냥 내가 가만히 시원하게 보니까 헤어졌습니다. 우리 그 정관 아버님이 아까 이제 그 강아지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에 치킨 먹을 때도 그렇고 좀 약간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 그 캐릭터 있으시네. 네. 재밌으시네. 그러니까 같이 사신 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저 그래도 아까 러시아 하면은 딱 들었던 고정관념이라 그럴까? 그런 게 여성들은 다 이레나 샤크가처럼 이렇게 비율도 그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그 남성들은 진짜 그 효도르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봤을 때 포스 뭐 장난 아닌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런 저도 사람들이 가끔 많을 것 같아가지고 겁날 것 같아요. 팀장이었을 때도, 눈치 보였어요. 눈치 좀 보이더라고요. 혼낼 때도 적정선을 넘지 않게 잘 수위 조절해가면서 제가 알아서 인사고과 줄 때도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네. 그 여직원들 같은 경우도 좀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서 겪어보면 좀 싸놨구나. 싸놨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기질이 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생존이 더 치열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좀 싸놨더라고요. 그 조혜사라고님, 호주 네. 사람들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좋게 말하면 여유롭고, 안 좋게 말하면 게을러요. 네.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이 이제 한 5시인가 4시에 끝나가지고 1시간 전에 갔거든요. 근데 예약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안 했다니까. 자기들 1시간 뒤에 퇴근하니까 못 만든다고 예약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걔 빠꾸 먹은 적도 있었고, 통장 하나 만드는데? 네. 통장 하나 만드는데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 1시간 전에 예약 없이 갔는데도 우리 1시간 뒤에 퇴근해야 되니까 안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못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류 업무 같은 것도 엄청 느리고 그리고 일 끝나고 맥주 한 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냥 여유롭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 보면서 맥주 먹으면서 막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일할 때도 조금 빨리빨리는 안 하는 편이에요. 막 여유롭게 하다가 막 이거 하다가 갑자기 뭐 일구 쳐가지고 딴 데로 새어간다던가 조금 좀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할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호주 사람들은. 비주얼적으로는 어때요? 다 니콜 키드만 같아요? 음. 그래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네. 지금 억양으로 모든 게 다 이해됐어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식의 그렇죠. 뭐 외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정우성 같지 않으니까 송승헌 같지 네. 않고. 네. 저희 직원들도 옛날에 저 네.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앞판에 BTS가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K-팝이다 막 드라마 막 나오고 언제까지 이겼어요, 여직원들도 러시아가? 네, 방탄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뭐 방탄은 한국에 대한 난리죠, 지금. 이미지가 삼성하고 현대가 LG랑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위상이 없었는데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BTS가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너는 왜 그러냐? 같은 땅에서 뭘 먹었길래? 그래서 좀 예외도 있다. 나 중국 사람 아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몽골에서 온 줄 알더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찰떡같이 나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말도 되게 재밌게 잘하시네. 근데 왜 와이프분이 왜 싫어해요? 이렇게 재밌는데? 아, 적당히 눈치 없고 이렇게 재밌는데 왜 와이프분이 싫어해요? 제가 요새 지금 집에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애들도 좀 보고 하니까 좀 많이 좋아졌죠.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배 아파. 씨. 오늘 진짜 너무 웃기네 진짜. 진영훈 아버님 좀 어떠세요? 와이프분하고 친하세요? 그럭저럭 지냅니다. 약간 말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아닙니다. 친하게 잘 지냅니다. 거의 동료 수준으로 지금 이제 관계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뭐 4살 차이가 벌써 허물어진 지 오래됐고요. 뭐 집에서 이제 호칭은 이제 뭐 야 너로 이제 왜 그쵸. 진짜 오늘 자 이게 지금 약 1시간 동안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글로벌적인 얘기를 이게 가득 찼지 난 상상도 못했네. 호주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미국 완전히 막 아니 지금 얘기는 중국 얘기는 거의 안 하셨는데 거의 중국 얘기를 많이 들은 느낌이에요. 이제 비주얼이 그런가 봐요. 되게. 뭐 거기 러시아에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네. 비둘기 보고 좀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좀 쉬려고. 중국 사람들이 꼭 와서 물어봐요. 길을 물어봐 자꾸. 니하오라고 물어봐요. 진짜 중국 사람이랑. 아니 근데 러시아의 길에서 왜 비둘기 보고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공원에 가서 이제 좀 쉴 때 있잖아요. 이제 애들 데리고 애들 이제 풀어놓고 저는 이제 벤치에 좀 앉아서 좀 쉬려니까 자꾸 중국인들이 와서 길을 물어봐요. 니하오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버르장머리인 줄 알아요. 같은 중국 사람끼리 안 도와준다고.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렸어. 너무 웃겨. 미치겠네 진짜. 배 아파. 이런 에피소드는 없으시죠, 조효설아버님? 뭐 호주에서 네, 중국인 저는- 취급당하거나 뭐 이런 건 없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살짝 그냥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은 네. 그냥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인종차별인데 그냥 뭐 걔네들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니하오 이러고 막 konnichiwa 이러고 지나가는 적은 있거든요. 그러면 나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지나간 적? 그런 거. 그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은 조금 많이 좀 멘탈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냈는데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인종차별이긴 하죠. 아니 문자 그때 때도. 그러면 그렇게 열받게 하면 지게차로 밀어버리지 그랬어요? 그때는 몰 수가 없었어요. 지게차로 그냥 다 묻어버리지 그냥. 내가 지금 뭐까지 할 줄 아는지 알아? 씨, 이래가지고 너 알면 너 큰일 날걸? 불쌍기로. 나 중국인 닮으면 한국 사람도 아는데 이씨.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네. 어디 물어봐요. 실제로 막. 중국 누가요? 사람이냐. 길에서도 중국 사람이 전철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에 제일 시끄럽거든요. 쟤네 보고 좀 조용히 좀 시켜라. 그래서 제가 어디 미용실 가거나 이럴 때 마트에서도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면 이 한국인의 위상이 엄청 올라왔기 때문에 동양인 중에서는 거의 최고급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달리 본다니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대단하게 봐요. 죄송한데 이게 사람이 진짜 점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계속 그렇게 보니까 진짜 중국인 같아. 우리만 잘하는 중국 사람 같아요. 자꾸 보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뭐야 벌써 시간 다 됐네. 나 진짜 다음 주에 뭐예요? 다음 주에 좀 들어와 주시면 안 돼요? 저기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제가 시간 되시면 저기 이 앞에 안전문화부터 2시간 연장으로 같이 안 될까요? 혹시? 너무 재밌는데요.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집에 아들들도 그렇고 아빠를 되게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럼. 아,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아, 내가 진짜 이 라이브 강의실 하면서 이렇게 웃음 처음인 것 같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하구님이 안 들어오면 앞으로 이렇게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아. 항상 진지하게. 아까 사실은 이 전 시간에 안전문할 때도 이호경 하구님이랑 둘이서 이태원 압사사고 얘기하면서 서로 막 열받아서 막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웃게 되지 오늘. 전혀 예상 못했네. 야, 그렇지 않아요, 조윤설 하구님? 이 전 네, 시간에 우리가 맞습니다. 웃었던 거는 조윤설 하구님 94년생이라는 거에 빵 터졌지 나머지는 별로 웃기지도 않았어요, 우리. 근데 좀 심각했어요. 막 이태원 사고부터 맞아, 뭐 왜 맞아. 이러냐 하면서 막. 야, 오늘 거의 프레를로 놔뒀더니 진짜 막 골 넣고 다 하네. 혼자 어시스트하고 다 하네,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오늘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꼭 좀 같이 좀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 좀 해주시면. 네,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 내가. 진짜 나 빠져드네. 송승헌보다 훨씬 나아요. 걔는 보면 볼수록 질리는데 하구님은 정겨워요, 정말. 계속. 얘기 계속 나누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BTS가 별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다 오늘 진짜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진짜 나 혼자서 피식피식 해서 웃을 것 같네. 끝나도 큰일 났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연구소 한 새벽 4시까지 뭐 해야 되는데 덕분에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잘 지내시고 한 주간 이게 2주 연속으로 중대재해 엄청 일어났잖아요. 지금 카카오 사례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런 거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라이브 강의실에 또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